파일 2부 문학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온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번 파이널 1회에서는 이제 이 보기에서 나왔었던 이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 뭐 이상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여기에 대칭성이 있는 좌절이라든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반대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의 양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자, 보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자, 부정적인 현실.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논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이 부정적 현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성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 그리고 점점 나빠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뉘앙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나는 뭘 추구하고 싶다? 여기 있는 생명력, 순수성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지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하는 권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것들을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파이널 첫 번째의 뉘앙스로 이제 읽어냈을 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괜찮아 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이 차라리라는 부분과 가자라는 걸 통해서 이 미개지는 충분히 긍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 나와 있었던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식이 되게 매력적으로 매칭되어 보인다는 거죠. 긍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알고 보면 디테일하게 이제 끊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 동그라미 5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들은 뭐냐면 얘가 긍정이라는 게 끝났으니까 자 그럼 그 긍정적 이미지의 디테일까지 간다는 거죠. 이 보기에서 추구하던 부분들은 뭐예요? 회복하기를 바랬죠. 점점 부정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남한테 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 이 확장이라는 단어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점점 크게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가가 가지고 있었던 주제의식은 뭐였죠? 아, 우리가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다시 회복하자. 즉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좋은 거를 조금 더 크게 하자. 좋은 거를 계속 지켜나가자 라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복이라는 키워드와 이 상황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1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감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태감, 그다음에 소유의 유무,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뉘앙스들을 이제 담아갈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4번이 조금 시사하는 점들이 좀 많았던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능장에서도 실제로 동그라미 5가지가 이제 찍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차분히 이런 뉘앙스까지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이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이제 나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이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이 하늘을 통하는 길이 이 창으로 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상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창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창은 이 이상 세계의 완전
완전성을 나타낸다. 요게 이제 오답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였습니까?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이 창은 매개. 분명 긍장이기는 하지만 이 통로, 연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완결적이고 여기는 분명 긍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까지 묶을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와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 34번도 시사하는 바는 조금 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등장을 하는 요 관망, 이 회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관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망이라는 거는 조금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적 태도 같은 거 나오는 순간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 여기서 뭐 유리담장이라든지 뭐 벽돌을 날르다든지, 그러니까 시들이 상징을 안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모든 시어들이 꽃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는 순간들도 전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음성 상징어, 그리고 경이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 반복은 언제나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필요하다? 이 어미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요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가자로 이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의지 혹은 이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미를 통해서 이 어조들을 이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보죠. 이 첫 번째 지문, 첫 번째의 보기의 포인트는 뭐였다? 이 단순히 이제 OX를 떠나서 이제 주제 의식에 기반한 디테일한 해석. 그죠? 회복이냐? 확장이냐? 이런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 뉘앙스적인 이미지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이야기 다시 한번 뒤쪽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이네요. 작년 수능은 조금 통째로 이제 조금 넣어드렸었는데 이 작년 수능도 이제 시사하는 바들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크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제발 이 공간의 이동, 공간과 시간의 이동에 예민해라.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물의 이제 관계들은 이 사람의 호불호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주인공과의 관계도. 그리고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도 갈등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이제 이 갈등에 뭘 찾는다? 이유를 찾으면 얘가 결국은 그 작품의 이제 주제가 될 것이니까 반드시 요 세 가지 지점들을 우리가 챙겨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드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요쪽이 이제 묶어서 요거를 이제 보여줄 때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행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감정선이 진짜 중요해요. 감정과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그다음에 인지까지요. 요거 정도만 좀 갖고 요거를 이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문학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내려면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그 행동을 어떤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했니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했는가. 그리고 그게 요 갈등과 요 관계와 요 배경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리즌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 읽으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런 도구들, 물건들, 이런 어떤 특정한 소재들을 보여주면서
남들이 자기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모습들을 즐기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이 공간이 바뀌고 나서 그게 먹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자, 보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보기가 포인트지만 자,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권력 관계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는 타인의 승인이겠네요. 그죠?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이건 중요한 단어네요.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어떤 뉘앙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권력 표지, 이 표지라는 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권총이든 우산이든 뭔가 자켓이든 이런 소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글자 혹은 이제 도구 이런. 그래서 그 표지가 이 사람은 승인이 됐을 때는 어떤 감정을 갖고요? 자신감을 갖고요. 이게 거절이 됐을 때는 소시민적 표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약간 강약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타산적 태도, 되게 부정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죠? 자, 근데 이제 답이 됐었던 이제 5번을 이제 바라보면 결국은 요 문제를 풀고 오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시민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 논리에 따르는 이 소시민적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즉, 이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이제 맞는 얘기란 말이야. 하지만 이 행위의 인과는 뭐예요? 행위의 인과는 이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감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움츠려드는 이 소시민적인 쫄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셔도 이봐요, 다시 같이 자고 싶어? 빨리 집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같이 실릴 만큼은 털끝말트도 없었고 어쩔 도리도 없었고 이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뉘앙스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봐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서 했었던 이 행위, 그리고 이쪽에서 감정선들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보람, 그다음에 흥분,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기는 감정들이 아니라 자기가 잘난 척,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을 떠볼 수 있게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려고 했었단 말이지.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표기가 막혔기 때문에 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하죠.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자, 기본적으로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도 아니었고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 사람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보기에서 이건 잘못 설명했네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이쪽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여기가 이제 박살이 났네요. 그죠?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인물 간의 관계, 인물 간 관계를 알고 있어도 되게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의 인과, 행동의 인간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도 맞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단절 뭐 요런 요 자체가 이제 어긋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24번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되게 반복 나열에 대한 이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4번 같은 이야기들도 네, 4번 같은 문제들도 결국은 이 A의 모든 행위에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거짓말로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열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봐봐.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면 변화는 언제나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 역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갈등 요 단어들도 수능장에서도 그대로 들어갈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뭐 행위의 인과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죠? 특히나 3번 같은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왜 시위 현장으로 가는지,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대조 대비가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보기의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뭐였다? 이제 인물 간의 관계가 이제 비틀려 있는 경우, 행위의 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기에 숨어져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로 이제 나오는데 고전 시가도 이제 보기 좀 볼까요? 자, 박태보조는 숙종 때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민감해야 되는데 애초에 기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어긋냈어. 항상 해피엔딩이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잡아야겠죠. 도덕적 영웅으로서 고양됩니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실제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근데 답이 됐을 때의 요점 얘도 어떻게 비트냐는 거지. 태보가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뭐 편집자적 논평 이 가장 대표적인 편집자적 논평들인 거죠. 뭐 어디 있을까?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요. 예. 네 아니 낙노하리요. 아니하리요. 이렇게 서리법 베이스죠. 그리고 서술자가 서리법을 하는 순간 얘네들은 편집자 논평일 수밖에 없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고 태보는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 자,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도 처음에 동그라미 치기 딱 좋죠. 하지만 여기가 너무 맞거든요. 이쪽 라인들이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맞는 얘기였단 말이야. 아유. 여기까지가 다 맞는 내용이죠. 이제 뭐가 이제 틀렸기 때문에 여기는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자, 어디가 어긋나 있죠? 패배했어요. 근데 영웅으로 고용된 이유는 뭐예요? 국운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능이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보기에서도 이런 근간들을 이제 숨겨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느낌은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만들고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사실 맞지 않아, 옳지 않아. 그래서 대칭이었을 때는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겠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라는 뉘앙스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인정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맞니? 그래서 이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지점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9번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공간감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맨날 나와요, 맨날.
그래서 이 공간에 그 심지어 얘는 팩트까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슬슬 읽더라도 이 공간에 변화되는 지점들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 지점들. 그래서 이 공간의 내부들이 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잡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요즘 이제 친절하게도 이제 볼드체로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런 것들 이제 예민하게 반응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나머지는 크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고전 소설에 항상 등장하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 팩트 체크가 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팩트 체크가 어디 부분에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청했다. 뭐에 대한 이야기요? 의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꿈을 깼다. 꿈을 깼는데 왜 깼니? 사실 이것도 공간감이랑도 연결이 돼요. 이 공간 여기서 등장을 하는 여기가 이제 되게 강하게 잡았어야죠. 왜?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답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대감은 주검을 집으로 와 해서 갖고 왔는지 못 갖고 왔는지, 그리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름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이런 것들 묻고자 했지만 달아나서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못했다. 물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지점들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30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34번에 보기 한번 보죠. 34번에 이제 기억미음의 문맥적 뉘앙스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탄군가는 향동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리는 작품입니다. 한편 농가의 공군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삶, 그죠? 봐봐, 여기도 뉘앙스가 이제 잡혀 있거든요. 왜 가정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여기 공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모색한 사대부가 이상화된 농촌산을 그렸다. 이렇게 보기에서 정보를 몇 가지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읽는 게 이제 맞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작품입니다. 그 오답의 구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3번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요 3번이 실제로 다 맞아 보여요. 디귿은 여기 이 얼굴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일이 많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시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 왕객은 어찌 젖해야 할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등장을 하는 가난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 나오는 거야. 부정적이다. 나 슬프다. 안타깝다. 그런데 자,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팩트. 이것도 근데 이제 근데 이것도 뉘앙스가 미묘하긴 한데, 여기 어려운 일이 많고 많다죠.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참 많다. 그러니까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매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참 많다. 애매하긴 하네요. 어려운 일을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고. 이것도 조금 거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맥락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근데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대부의 책임을 내려놓는,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자, 감정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감정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놓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거야. 근데 얘의 포인트는 책임을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음. 근데 못함. 그래서 내려놓는이라는 이미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앞 라인들도 조금 이상해요. 어려운 상황을 제시했다.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했다. 오히려 디귿 위네요.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구만.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싸해요. 예,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을 뿐이지 어려운 일이 많다는 제시를 했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쪽에서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이쪽에서 이제 비틀리는 게 맞겠네요. 이쪽에서 이런 뉘앙스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이것도 수능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수능은 아니었지. 수능이었나? 수능이었네. 이런 뉘앙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다. 그죠? 다음 보죠. 그다음 규원가. 요것도 34번도 다 진짜 오래 진짜 외에도 뭐의 문제였냐면 전부 다 이제 해석의 문제였다. 그래서 보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거였죠. 외부와 단절돼 있는 채 내면을 몰입하고 그것을 자신의 슬픔의 주변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가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질성, 대상과의 동질성, 그 다음에 우스운 외양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게 그냥 표면만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부용장 적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는가. 그래서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거의 맥락을 좀 읽어보면 반드시 위쪽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쪽에서 보면은 인상으로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소리 있다라는 건 과거와 현재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님이 있었던 과거의 솜씨가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님한테 들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린다 안 들린다? 부용장 적막하다라는 뉘앙스가 뭐야? 우리 여인이 있는 공간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귀에 들릴 것인가? 라는 건 들린다 안 들린다? 서리를 기반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슬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그래서 여기가 되게 거슬려야 돼요. 이쪽 부분들. 지금 도대체 어디가 거부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소리를 내므로써 누군가 이게 닿기를 원하는 거야. 연결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이 뭐가 나오는 거야? 슬픔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행위의 인과로서 이제 해석을 하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 행위의 인과로서. 그래서 교감을 거부하고는 이제 틀렸다. 그죠? 그래서 교감을 거부하고 쪽은 이제 이쪽이 맞겠죠. 이런 거. 밖은 너무 좋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뉘앙스에서 이제 등장을 해야 이런 외부와의 교감을 이제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의 보기가 등장하는지 봅시다.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는 고향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용학의 시에서 공강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곡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라고 하죠. 이것도 대칭을 하면서 이제 리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창작의 원천이 된다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용학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근원적 공간, 되돌아가야 되는 근원적 공간이고요. 그죠? 이시영 씨에게는 뭐가 등장합니까?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농촌, 여기는 궁벽한 산촌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이 이게 섞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것도 오답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오답이 여기 고향으로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자, 첫 번째 결국은 어디서 걸렸다? 기대감. 기대감. 그러니까 애초에 감정선이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소망이 있거든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 가장 되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즉 여기는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귀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공간이 있어. 근데 그 공간을 물리적으로 귀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상 속에서나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귀환으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 시를 보면서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애초에 나 올해 그곳에 서 있곤 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년기의 나의 모습들을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뜬다면 애초에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결여되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된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또 이제 43번 같은 경우는 어미를 기반으로 한 이제 감정선 적절한 거 찾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이건 너무나 표현법들이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것도 볼까요? 그다음도 이것도 이제 보기 문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미지가 되게 달라요. 가에서 나의 영이 대 우수어라라고 자조한 것은 맞거든요. 의사소통 여기까지 다 맞아요. 여기까지 다 맞아요. 여기까지 싹 다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성차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보는 거 여기까지 싹 다 맞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의사소통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만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가 없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위축된 의사소통 장에서. 그죠? 여기까지 심지어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포인트는 뭐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찰한다고요. 자, 포인트가 뭐야? 여기야, 여기. 여기였다고. 성찰하는 이유가 뭐다?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결여된 건 뭐야? 얘는 참여하긴 했어. 참여를 못했어. 근데 얘는 참여를 했어요. 어긋나 있는 거 보여요? 애초에 인과도 잘못됐고 속성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뉘앙스들을 지금 계속 보세요. 여기도 요 감정의 이 뉘앙스가 잘못됐고, 여기는 교감을 했나 안 했나, 이 행위의 이 뉘앙스가 잘못됐고, 이것도 책임을 내려놨니 안 놨니에 대한 뉘앙스가 중요했고, 여기도 성공을 이 구군을 회복했니 안 했니가 중요했고, 그죠? 여기도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를 단절했니 안 했니가 이제 중요했고요. 첫 번째도 그래서 터전을 확장하는 뉘앙스였니 아니었니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의 저번 주 파이널 때 했었던 그 1과 요 2 뉘앙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보기 문제 걸들이. 좀 모아서 보여드리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얘도 이제 비슷해요.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평가되고 반어법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것도 네, 도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욕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 뿌리 박지도 못하면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치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느낀다? 동질성을 느낀다고요. 이미 여기서 문제의 구조가 벌써 보여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겠군. 애초에 이 나무에 대해서 뭐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긍정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 뭐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좀 어긋나고 그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는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리터럴하게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뿌리 박지 못하면서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적응은 했어. 오히려 적응한 게 문제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적응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번이 이쪽이 훨씬 더 빨리 풀려야 돼요. 뭐 이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연습이에요, 연습.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표현법들, 막 지시어라든지 뭐 감정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태까지 많이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3점짜리에서 여러분들 속도를 조금 빨리 내라고 얘네들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쭉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들이니까요. 요 오늘 했었던 요 흐름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